네. 안녕하세요. 양정욱입니다. 뭐 앞에 설명하셨지만 저는 뭐 욕망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고 싶은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자꾸 밤이나 혼자 있을 때 좀 되새겨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좀 저를 위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돌아오면 좀 밤에나 혼자 있을 때 보면 반성할 때가 많거든요. 뭐 주차하다가 주차 아저씨하고 싸우든지, 뭐 어디 가다가 뭐 부딪혔든지, 일을 하다가 누가 실수했는데 그 자리에서 크게 싸웠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다 좋게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게 집에 돌아오면 계속 밟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걸, 저렇게 얘기할 걸,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어느 때부터는 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사실 하는 거는 글을 쓰는 거고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오는 어떤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구조를 에센스를 뽑아서, 왜냐면 요새는 긴 호흡을 되게 싫어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아무리 내가 소설을 쓰고 너무너무 감명 깊어도 이게 전달할 방법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다들 글을 쓰고 다들 사진을 찍고 어딘가에 올리니까 제가 뭔가를, 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그리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는 루트가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그냥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좀 이용해서 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 가면 보통 책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베스트셀러 코너를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관심 있는 분야, 전 보통 예술 쪽 분야는 안 봐요, 잘. 네, 별로 재미없고, 뭐 건축도 사실 잘 봐요. 네,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거 보면 가서 책들이,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앞에 표지까지 이렇게 쫙 다 있죠. 근데 그렇게 분야 코너로 가면 아주 요만한 단면으로 책을 골라야 돼요. 고를 때 하는 방법이 글자, 단어들, 그리고 단어의 모양, 그리고 단어가 새겨져 있는 어떤 겉의 표면 같은 거, 그리고 책의 크기, 이런 걸로 해서 처음에 고르죠. 네. 그냥 다 골라볼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느낌을 골라요. 고르고 추르륵 펼쳐봐요. 펼쳐보면 사진도 걸리고, 그리고 글씨, 단어들이 몇 개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진은 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많이 있는 책들이 나와요. 어떤 책은 또 마음에 드는 단어, 그런 것들이 걸려요. 그럼 그 책을 조금만 더 천천히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짜라라라. 그러면 말을 끝내는 모양새, 문장을 끝내는 모양새, 사진의 위치, 사진에 어떤 정보들이 더 잘 실려 있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 살지 말지 고민을 해요. 그런 것들이 맞아지면 그렇게 해서 사요. 그리고 정독을 해요.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제가 가공을 했던,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지금 읽혀지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기 홍대 여기 프리마켓 하잖아요. 여기 초반에 할 때 저도 한 8년 정도 여기서 그림도 팔았다가 뭐 공예품도 팔았다가 이것저것 많이 팔았거든요. 그때 팔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일주일 동안 뭐 두세 점을 그려요. 그때는 뭐 요만한 그림들을 그리죠. 그러면 일주일 그리고 나면 와, 장난 아니야. 이 그림 장난 아니야. 이건 한 5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밖에서 50만 원 들고 다니긴 힘드니까 한 10만 원에서 7만 원 요 사이로 하자. 나가요.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장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 그림들이,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옆에 비누를 팔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귀걸이를 팔아요. 네. 자, 사람들이 지나가요. 비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너무 좋아 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아, 이게 천연 소재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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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래 맞아, 나 이게 필요했고 어쨌고 저쨌고 하면서 몇 개는 사가요. 자, 그림으로 와요. 예쁘다. 가자. 예뻐. 가자. 예뻐. 진짜 좋다. 역시 홍대야. 가. 네. 자, 옆에 반지 귀걸이 있어요. 껴봐요. 서로 끼겠다고 난리야. 반지 이것저것 다 껴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껴. 네. 그러고 사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옆에 비누를 한 번 더 팔아요. 그 옆에. 이쪽에 비누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누 옆에 비누를 또 하나 팔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소심하셔. 말도 잘 안 하시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장사 잘 되는 비누 가게는 포장지부터 뭔가 그 구성이 요만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 네모난 거에서 비누 배치가 어떠냐면 꽉 채우질 않아. 여기는 약간 낡은 나무 하나 딱 놔두고 여기 있어 보이는 무슨 사진 같은 거 몇 개 딱 구겨놓고 비누를 약간 여유 있게 배치를 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쪽 마음 급해. 비누가 꽉 찼어요. 막 쌓여 있어. 그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장사한 지 얼마 안 됐는지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줘요. 꾸깃꾸깃한 비닐봉지에. 그러니까 이쪽이 어때요? 안 되죠. 말도 못해. 네. 근데 나중에 몇 번을 제가 한 1, 2년 정도 계속 해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든 것보다 저분이 만든 게 더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비누를 써보고 얘기를 해보고 정성 들인 걸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잖아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포장에도 신경 써야 되죠. 배치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돼. 오로지 저것만 하고 왔어. 네. 그리고 양이 많아. 많이 해보니까 기술이 올라가. 네. 근데 문제는 보여지는 거에서는 설득력을 못 가져요. 네. 이런 걸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조속과를 들어가긴 했지만 수능 점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림을 그렸거든요. 삼수를 했어요. 여기서 삼수 동안 그림만 그렸는데 회화과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회화과는 높대요. 그래서 조속과를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원하라고 그래서 조속과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조속과 들어가서 거기서는 한 3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좀 연필을 두껍게 올리든지 물감을 좀 두껍게 해서 약간 이것도 조각이다. 그런 식으로 좀 우겨서 예전에는 뭐 처음 했던 작업이 뭐 그런 거예요. 페인팅을 하는데 그럼 막 자꾸 조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갖고 나중에 휴지에다가 이렇게 휴지 예전에 똥 닦으면 똥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좀 더럽지만 네. 그것도 페인팅이다. 그래갖고 가짜 똥 같은 거 만들어서 휴지를 잔뜩 그렇게 똥 묻은 것처럼 한 100개를 쫙 다 걸고 이거 조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그린 게 내 옆에 있는 비누가게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비누가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데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고 그래서 졸업하기 한 1년 반, 2년 정도쯤에부터 이제 조각을 해보기로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지금의 형태의 조각을 하는 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 와이프랑 예전에 오토마타 전시를 한번 갔어요. 오토마타는 뭐냐면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목각 인형들이. 네. 그거를 보고선 그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그거를 이렇게 막 만들었거든요. 여름방학 내내. 공사장 가니까 이런 각공목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 버려졌길래 하나 가져왔어요. 몰래.
가져와서 그거를 카터칼로 깎아서 이제 고무줄이랑 뭐 선풍기 버려진 거에 있는 모터랑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얼추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해요. 예, 다리도 깎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선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득하겠어요. 예,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죠. 팔이 없으면 머리로 치고, 예, 다리가 없으면 머리로 쿵쿵쿵 거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태로 작업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만들어서 학교에 딱 놔뒀더니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한마디씩 해요. 와서. 이게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표지예요. 표지. 내용은 상관없어요. 봐요. 물어보고 궁금해요. 왜? 뭐지? 왜? 뭐야?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 표지가. 내용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구나. 단어의 의미, 이론적인 무엇? 물론 중요한데 그게 갖추어져 있으면 표지를 만들어야 되고, 표지를 만드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표지라는 거는 세상의 지표 같은 거예요. 지금 요때 이게 어떻게 읽힐 거라는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앞머리를 지금 어떤 모양이죠? 가운데쯤 있나? 네. 이렇게 했을 때랑 약간 이쪽으로 다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완전 다 이렇게 했을 때랑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아요. 보여지는 거에서.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도 문의 모양새, 문을 들어갈 때 발 밟는 감촉, 냄새, 주변의 소리, 이런 걸로 거기를 상상해요. 그리고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그렇게 만든 사람, 앞머리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 순간에 어떤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지금의 어떤 게 통용된다는 거. 유머라는 것도 좀 비슷해요. 약간 철진한 개그, 뭐 예전에 뭐 이거 봉제 인형 이렇게 개 이렇게 끌고 와서 뭐 찰스 물어 이런 거 하는 개그 있잖아요. 지금 별로 안 웃죠. 근데 그때 하면 웃죠. 왜냐면 그때 먹히는 거니까. 예. 예술이나 기술이나 약간 그런 것들은 지금 당대성을 읽는 거. 지금 어떻게 내가 말하면 촌스럽게 읽힐지, 세련되게 읽힐지까지 알아내는 거. 그런 감각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역설적이지만 이번 주제가 기수인데 저는 만드는 거를 일단은 굉장히 싫어하고, 왜냐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가 필요해. 사람들은 이걸 원해, 지금. 그래, 읽어지면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한두 시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피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피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걸 빼고. 저도 피곤해요, 요새. 피곤해서 뭐 사고도 일어나고요. 피곤한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터 해갖고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표지와 그리고 그 표지에 실린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예술가라는 직업으로서 그냥 직업을, 저는 그래요. 예술가라는 거를 직업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술가가 직업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뭔가 만들고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예술가 정도로 불렸을 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예전에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긴 했는데 별로 사진을 안 믿어요. 왜냐면 이 공간도 그렇고 여기 아무리 찍어봤자 여기에 대한 감각을 몰라요. 작업도 사실은 그래요. 아날로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직접 내가 취하는 거. 네, 직접적으로. 아날로그를 믿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저 사진 있잖아요. 몇 점 보실래요? 네, 이거 되게 초기 작업. 저 12년도 작업, 데뷔할 때 작업이고요. 조금 예전에는 좀 많이 촌스러워요. 뒤로 가면 좀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처음엔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이거 돌담 좋아해요. 네. 뭔가 어느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용 상관없어. 저 지금 집에 작업실에 뭐 있냐면
CNC랑 그 레이저 커팅이랑 이런 거 있는데 얘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네모나게 제가 가위로 자르면 끝날 거를 컴퓨터로 설계하고 있어요. 네, 2개만 자르면 되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고 얘가 있어야 자를 수 있고 손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네, 자른다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가기 위한 기술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야기를 돕기 위한 표지로서의 기술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알아야지 표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작업들 초반에 뭐 이래요. 이거는 피곤에 대한 피곤함에 대한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실제 이렇게 작업을 예전에 초기에는 작업을 전시를 안 오면 이렇게 판매가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시 끝나면 그냥 부셨거든요. 예. 그래야 그 다음 전시 때 와요. 이번에 못 오면 또 부서지니까, 없어지니까. 예. 전 실제 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옆에 예를 들어서 되게 멋진 사람의 포스터가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고 내가 거기를 타게 됐어요. 고층으로 올라가요. 별로 긴장감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고층 올라가요.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내 공간으로 올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글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 작업은 움직이는 작업이거든요. 거의 다. 예.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것도 이런 거를 좀 자꾸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죠. 예. 저희 집에 제 작업실이 바닷가 쪽에 있는데 제가 조형적인 거를 이렇게 구조화하는 방법은 조형적인 걸 구조화하는 방법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제가 소설을 쓴다고 했는데 그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서 구조들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냐면 제 작업실 앞에 사유지가 하나 있어요. 바닷가 근처인데 이쪽에 땅이 하나 비어 있는데 사유지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통로가 딴 데는 숲풀이 많고요. 한쪽에 나무가 2그루가 애매한 간격으로 서 있는데 여기가 다 잔디인데요. 여기로 관광객들이 대부도예요. 제가 있는 곳이. 관광객들이 몰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거기가 잔디가 많았는데 점점 길처럼 거기가 암묵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날 그게 싫어서 끈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네. 그런데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인이 줄을 이렇게 탱탱하게 해놨어요. 여기서 정보를 읽을 수 있겠죠? 네. 어떤 의지 같은 걸 읽을 수 있죠? 네. 진짜로요. 네. 제가 오늘 옷을 되게 멋지게 딱 입고 오면 좀 다른 무언가일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무슨 전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읽어낼 수는 있어요. 그 말로 잘 표현 못하고 안 만드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을 좀 건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해서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삶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아버지와 나와 어디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작업으로 이런 곡선들과 저런 직선들로 이 이야기나 이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 하나로도 의지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의 곡선이 하나 바뀌어서 페이스업 돼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좀 세련됐구나. 저 차 좀 무섭게 생겼다. 아니면 저 차 색깔을 보아하니 되게 중요한 사람이 탔다. 크기 봐라. 그런 것들로 그냥 공부 안 해도 사실은 읽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쓴 소설이나 글에서 에센스들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걸로 배치를 하고 그걸로 반복을 하고 해서 모양들을 만들죠. 기술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전에 오락실 근처에 사는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때요. 그때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막 나오고 3탄까지 나왔나? 철권인가 보다.
아무튼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을 안 써요. 돌리고 뭐 타닥탁 해서 기술이 나가야 되는데 기술을 안 써요. 근데 얘는 앉으면 끝까지 다 깨요. 주먹하고 발차기 타이밍으로.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걸로 목표에 빨리 가는 거. 저는 요새는 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업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단행본 같은 거 책을 읽어보면 단행본이 요새는 좀 빨리 나오긴 하지만 단행본이 출판되고 어쩌고 보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오류도 생기고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잡지를 믿어요. 네, 잡지가 더 빠른 것 같아요. SNS는 좀 약간 좀 흐려진 것 같고 잡지 같은 정도 속도가 뭔가 정보를 받기에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작업들은 뭐 이렇게 네. 그 이야기에서 다 뽑아낸 구조들이고 이렇습니다. 네.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네. 너무 앞에 분들 많이 하셔서 네, 화장실도 가시고 저 아까 참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